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좌는 2020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보기라는 제목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 주관하고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날 이거 화성시에서 돈 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막 헷갈려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화성시 여러분, 화성시 관계자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좌는 총 11번째 강좌고요. 저희 항상 계속 강의를 해주고 계신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번째까지 오다 보니까 원래는 좀 이렇게 한 10번을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계속 나아지잖아요. 저희가 계속 호흡이 이옥 선생 강좌 12강 이제 지금 10강까지 해서 22번이나 네. 시간으로 따져도 한 22시간 넘게 있어서 그런지 네. 이거를 처음에도 이런 좀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이런 네.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래요? 예, 그런 케미 좋다는 말은 종종 해주고 있으니까 예. 케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근데 되고요. 항상 앞에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죽상을 하고 이거 지금 화성시에서 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저희가 네.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팬데믹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어두웠다가 네. 한 5초 지나면 이제 걔가 딱 이렇게 빗장이 풀린 것처럼 밝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되다가 중반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유익하고 알찬 얘기가 이제 뒤쪽에서 많이 풀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은 좀 상투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김 연구원님이 예. 조금 더 한번 신선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네. 신선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정론 한번 가지고 할 거예요. 우정론이요? 네, 제목이 이제 친구는 제2의 나다인데,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 서로 사랑하고 예. 우정을 나누고 사랑과 우정 아니겠어요? 이런 주제는 뻔한 얘기여도 좀 사람들이 재밌고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연암 선생은 삐딱하게 보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뻔한 우정론 얘기가 아니라 예. 또 이것이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깊은 담론으로 가는데 예. 차라리 우정 얘기는 오히려 뻔한 얘기가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은 맞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늘 배움을 지향하다 보니까 예. 요거를 좀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도 연결지어서 예. 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 또 우리 일상에서 우정이 갖는 것도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일단 제목은요. 친구는 제2의 나다 해가지고 이제 박지원의 우정론 읽기에서 박지원은 우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 그 당시에 우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까지 아울러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예,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옛날에 붕우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제2의 나라고 일컫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일처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자를 만드는 자가 깃 우자를 빌려 벗붕을 만들고 손수자와 또 우자를 빌려 벗우를 만들었으니 새에게 두 날개가 있고 사람에게 두 손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네, 좋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친구만큼 이제 소중한 게 없고 예. 이 친구라는 게 인디언 말로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예. 부담스러운 부담되기도 하나요? 친구의 그죠? 슬픔을 제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근데 그만큼 친구가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제가 궁금해지네요. 김 예. 선생님은 어떻게 좀 친한 친구가 있나요? 제가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만났을 때 네. 굉장히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지내는데 근데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간혹 예. 만나야 이제 더 반갑고 즐겁군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같이 만나는 시간을 내기가 이제 네. 슬슬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저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11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4년 차. 또 이거 헷갈리네요. 또 네, 그래도 뭐 아내를 제일 2015년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때 학창 시절 그 젊은 시절을 다 같이 보내고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들이 네. 이제 친구를 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제 그 와이프랑 좀 같이 재밌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제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이게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좀 아슬아슬한 그걸 많이 겪어서 아 이거 더 얘기하면 일 사고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말할 때 좀 이제 선도 좀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뷔페 같은 데서 이제 네. 먹을 거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와이프가 갖고 온 게 저랑 갖고 온 거 되게 비슷해져 있어요. 아.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그런가 네. 물론 저를 배려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옆에 어떤 친구가 이걸 보니까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야, 진짜 뭐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예. 또 우리 김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래도 그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는 오히려 이제 아내다. 남들이 다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우리가 이런 말이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정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예. 근데 우정 단계에서 40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살아가냐면은 정으로 살아간대요. 자, 50대가 되면 뭘로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의리로 산대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서 벌써 우정 단계로 이제 아니, 그 우정 단계가 이제 지속될 것 같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굉장히 어떤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고민을 나누고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관계로서 또 어떤 아내를 좋은 동반자로 좋은 또 우정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그것도 한편 되게 이제 또 멋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 그럼 조금 이제 짧게 길게 해보세요. 좀 짧게 시간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정리해서. 어쨌든 친구가 제2의 나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친구를 통해서 인생이 변해가는 게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이제 잘 사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와이프를 친구처럼 좀 생각하고 약간 좀 뭐랄까 나이 차이가 남에도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 와이프랑 만나면서 좀 새로운 세상을 본 게 되게 많습니다. 여행을 다녀본다든지 뭐 이런 거를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몇 살 차이인데요? 3살 차이입니다. 그럼 많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하네요. 적당한데. 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을 경험을 하게 해줬구만요. 근데 대학 선배로서 3년 위 선배면 되게 까마득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 고만고만한데. 2, 3년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네. 그래갖고 하여간 와이프가 더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내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예.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를 이렇게 이제 두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이제 동반자의 개념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돌아와서요. 예. 연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붕우는 옛날에 이제 그 친구를 붕우라고 했어요. 예. 그 여기 지금 해석을 보면은 붕자의 원래 이제 자원이 기두자이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좀 또 한문학을 좀 했다 보니까 뭐 자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삭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적의 한자 학습이라고 예. 스테디셀러거든요. 기적의 기적이가 아니라 아니 나는 완전 애도 알 수 있다. 기적이 생후 3개월도 한자를 배운다. 오, 신선했어. 기적이 한자 학습. 너무 신선한데요. 기적이 한자 학습. 하기스 옆에 너무 좋았습니다. 기적의 한자 학습이라고. 기적의 한자 학습입니다. 스테디셀러인데요. 제가 좀만 기술 있으면 링크도 딱 예스24 링크도 걸어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한자 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 기적의 한자 학습 일단 예, 박수민 선생님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기적이는 되게 신선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문학을 제가 좀 이제 하다 보니까 한자의 자원을 아는데 법붕자가 이제 기두자, 그러니까 이제 기두가 두 날개를 뜻하는 거고요. 거두자에서 저 또우자가 늘 저 사람의 오른손을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또우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손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합친 게 그 저기 버우자이기 때문에 붕우라는 거는 새의 날개, 또 그다음에 사람의 두 손처럼 보세요. 두 손이 왼손 오른손이 있잖아요. 한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손이 없으면 왼손 그게 좀 어색하게 좀 어색하고 어렵겠죠. 불편하잖아요. 또 새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날질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왜 친구는 뭐 대학 시절도 그렇고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다 친구지만 이제 대학 시절 가면서 조금씩 가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친한 친구 직장 생활에서도 친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뭐 영화관도 가고 얼마든지 가는데 예. 친구가 맞아요. 없어지는 순간 영화관 가는 것도 어색하죠. 그렇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죠. 맞아요. 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뜻이 그런 건데 예. 연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이는 제2의 나, 제2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 친구라는 제2오. 건 예. 제2의 나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주선인, 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이 왜 새로운 거냐면은 다음 제 PPT를 보셔야 돼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나의 친구는 남이 아니라 나의 절반이자 제2의 나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친구를 나처럼 여겨야 한다. 친구와 나는 비록 두 몸이지만 두 몸 안에 마음은 하나일 뿐이다. 마테오 리치 교우론에 나온 내용이랍니다. 이게요. 친구는 제2의 나라는 말이 예. 우리 동양 사회에서 있었던 말이 아니라 아. 마테오 리치의 교우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건 뭘 말해요? 그 연함이 무엇을 읽었다? 아, 그렇게 연결될 수가 네, 있겠네요. 교우론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우론을 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서양 선교사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의 천주교사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 갈 때 꼭 마테오 리치 무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저 무슨 행정대학 그 안에 있어요. 무슨 행정대학 중국에. 근데 이제 마테오 리치가 어떤 서양 선교사로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포교 활동을 하면은 유학의 나라인데 어떻겠어요? 그럼 많이 탄압을 받겠죠. 목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 기술을 알려주고 또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사귀고 그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과학 기술을 전파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예. 그 가운데 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교우론이에요. 근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서로 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어. 중국에서 널리 읽혀졌고 아. 조선 사람들도 가가지고 그거를 읽고는 그거를 사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도 읽었다는 소리예요. 와,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가 끼친 영향이 작지가 않아요. 마테오 리치는 예. 서양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조선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나중에 저랑 답사 가시면 꼭 한번 이제 가실 기회가 답사 꼭 있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사, 정말이요? 네, 당연하죠. 빈말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뭐라면 많이 들어주기도 하셔야 되고 음. 문화원의 의견도 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가 또 문화원에서- 맞춤 여행이니까 너무 싸게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문화원에서 그러면 일정한 이렇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알겠죠. 되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매번 이제 중국에 그 임시정부 유적지를 이제 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의미 있네.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연안 박지원 강좌도 했고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이제 또 이런 걸 파생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이상한 말인데, 하여간 연관되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여러분 댓글에 많이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댓글에 여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론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연구원님 비록 원장님은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 원장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또 예. 우리의 그 댓글을 보시면 댓글을 늘 살펴보시죠. 댓글을 이렇게 많이 보고서 사람들이 가겠다고 합니다. 답사하고 싶습니까? 네, 밑에 댓글 다시고 네, 특히 그리고 화성 시민 여러분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한 또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저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예.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네. 갑자기 좋은 또 그런 어떤 또 생각까지 연결돼서 다 말을 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이어서 보자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함이 서양의 어떤 그런 지식까지 흡수를 해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우정의 문제라는 건 이렇게 이제 동양과 서양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거구나. 일단은 이렇게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예, 친구를 잃은 슬픔입니다. 아, 슬프다. 지기를 잃은 슬픔이 아내 잃은 슬픔보다 심하다고 논한 적이 있었지. 아내를 잃은 자는 그래도 2번, 3번 장가라도 들 수 있고 서너 차례 첩을 들여도 안 될 것이 없네. 지기를 잃은 쓰라림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않지. 내가 다행히 눈을 지녔지만 뉘와 더불어 내 보는 것을 같이 하며 내가 다행히 귀를 지녔지만 뉘와 더불어 내 듣는 것을 같이 하며 내가 다행히 입을 지녔지만 뉘와 더불어 나의 맛을 함께하며 내가 다행히 코를 지녔지만 뉘와 더불어 내 맞는 것을 같이 하며
내가 다행히 마음을 지녔지만 장차 네와 더불어 나의 지혜와 깨달음을 함께한단 말인가. 예, 좋습니다. 연암의 이제 우정과 관련된 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아 보는 건데, 예. 사실 여성들에게 돌팔매 맞을 지금 소리를 앞에서 조금 하긴 했어요. 아내를 잃으면 두세 번 장가를 들을 수 있는데, 친구는 이제 한 번 잃으면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친구를 잃은 슬픔과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뭐가 더 슬프겠어요? 아,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네, 더 근데 큰 이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좋은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좋은 친구라는 말을 또 해줬네요. 예. 네, 뭐 우리의 일상의 상식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크지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연암이 왜 이런 또 욕먹을 말을 했을까? 그러나 이제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처첩제도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재혼 같은 게 되게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첩도 들을 수 있었고. 예. 그러나 연암은 아내가 죽고 나서 다시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 일단 이거 연암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절대 재혼하지 않았고 첩도 들이지 않았어요. 음. 그런 어떤 연암의 진정성을 믿어준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예. 아내는 죽으면은 어쨌든 다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옛날의 관점으로 보세요. 예, 지금 옛날의 아니라. 관점으로요. 그러나 친구는 그 소중한 친구는 잃으면은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가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죽으면은 내가 같이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잃은 슬픔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슬픔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요 글을 쓴 배경이 이제 이거는 뭐 드러난 거는 없지만은 예. 이덕무가 예. 그러니까 저기 1793년인가 53세의 나이로 죽거든요. 세상을 예. 떠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박자가가 엄청나게 슬퍼하는데 연암도 이덕무를 엄청 아꼈어요. 예. 그래서 이덕무가 죽고 났을 때 그 슬픔을 가운데 이제 하나로 나온 구절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친구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네, 그것도 또 좋은 지적인 게 그러니까 예. 이런 배경을 떠올려면 그 당시 이제 연암 그룹은 어떤 되게 소외된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 소외된 마음이라는 거는 능력은 그야말로 정말 압도적인데 예.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아주지 알아주지 않아서 않고. 네, 이제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떤 한 사람의 나를 알아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연암이라든가 이덕무라든가 박재가가 되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친한데도 불구하고 예.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라는 말 속에는 뭔가 내가 좀 더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세상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예.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뭐 불평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이렇게 친구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 속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소외 의식이 반영이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도의의 사귐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 갈 수 없단다. 훌륭한 사귐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벗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이다. 위로 천고의 옛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오. 말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다. 네. 그 연암이 젊은 시절에 쓴 예덕 선생절이라는 글의 일부분인데 예. 저는 예덕 선생절을 읽을 때마다 어린 왕자의 꼭 한 구절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이런 거는 뭐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 좀 과정에서도 좀 많이 다뤄줬으면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덕 예. 선생전이 이게요. 똥 푸는 사람이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엄행수인데 예. 그 선귤자라고 하는 대학자가 예. 하필이면 이 똥 푸는 사람과 이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자인 자목이 저 스승님 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승님과 같이 친구 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예. 왜 이런 사람을 마다하고 저 가장 세상에서 비루하고 하찮은 똥 파는 사람과 친구가 되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따지니까 예. 이제 선귤자가 자목을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이 예덕 선생전인데 예.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어린 왕자처럼 되게 어떤 그런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예. 진실한 인간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해관계로 진짜 얽히게 되면은 예. 오래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보면은 되게 뭐 돈이 많으니까, 예. 나보다 권력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과 이렇게 친구 되려고 줄을 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아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아 그죠. 돈이 많아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이 아, 좀 그 많이 사람- 벌어라 친구들아. 친구들이 다. 더 친하고 싶다 내가. 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처지가 비슷할 때 더 예. 이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음.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예, 개도 그렇고 네. 정승 개 죽은데 그렇죠. 막 그렇죠. 그것도 같은 속담이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사귀게 되면은 그 이익과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러면 발길을 끊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오히려 뭐 어떤 물질적인거나 권력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하에 말하는 도의로 사귀는 사귐인데 예. 요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예. 네. 똥 푸는 사람이 내 친구. 엄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만하다네.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네. 엄행수는 겉으로는 얼마나 더러워요. 똥 푸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요.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해요. 무언가 예. 이렇게 막 예법을 따지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런 어떤 이제 사람인 거니와 또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똥 푸는 게 천한 것 같지만 똥을 퍼다가 왕십리의 그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생명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진짜 소중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함의 말이 맨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끝에 말을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맞아요. 되었네. 그러니까 더러운 것 같지만 겉은 더럽지만은 속은 진짜 깨끗한 사람인 거고요. 오히려 권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겉은 되게 고결해 보이지만은 속은 되게 음영하거나 더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함이 어쨌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군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더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면의 깨끗함 또 진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눈길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함은 이걸 통해 누가 과연 진짜 친구인가,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반달을 왜 반쪽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반달은 반달이죠? 좀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아니요, 왜 반달이라고 부르죠?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서 네.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반만 비추니까 그렇죠. 반달이 되겠죠. 네, 맞아, 그죠? 그러나 반달도 무슨 달이다? 예, 둥근 달이다. 둥근 달이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그 반쪽을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 예. 사람의 온전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늘 이렇게 어떤 뭐 권력이나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히려 겉으로는 더럽지만은 속으로는 깨끗한 그런 거를 좀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그래서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오랫동안 이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향기가 나거나 뭔가 그렇게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어도 인생의 그 철학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까 지금 엄행수라는 분이 아마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우정과 관련된 아포리즘은 제가 되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책을 쓸 때도 활용을 했고 또 이제 우정에 대한 좋은 그 아포리즘을 이제 뭐 이덕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활용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연함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함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아포리즘이 뭔지 까먹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그런 구절인 거죠. 아포리즘. 예, 좋은 그런 어떤 이제 구절이 되는 거 한번 예. 이것 한번 하나 더 읽어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덕이 있으면 스승이다. 경전에 글로써 벗이 모이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고 했고 맹자는 벗이란 그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까닭에 나이 많음을 뽐내지 않고 귀함을 뽐내지 않고 형제간에 부귀한 자 있음을 뽐내지 않고서 벗한다 했습니다. 귀천이 비록 달라도 덕이 있으면 스승으로 할 수 있으며 나이는 같지 않더라도 인을 도울만 하면
겉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또 멋진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귀천이 달라도 덕이 있으면 스승으로 할 수 있고 나이가 달라도 나의 어떤 어짐을 도울 만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이 글의 이제 맥락은 이게 이제 서를 갖다가 조금 차별을 갖다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서를 올리는 네, 이제 글에서 나온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천의 문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하고 천함이 달라도 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스승으로 삼을 이 귀천이 낮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이 예덕 선생인 거거든요. 아까 말한 그렇군요. 엄행수가 될 테고요. 나이는 같지 않더라도 아까 그 사모님과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예, 예. 아내와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인을 도울 만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망년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 가운데 망년지우. 예. 이게 뭐냐면 망년이라는 게 망년회에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망년회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망년회 요것이 나갈 때는 1월 달인 거죠. 그렇죠. 예. 1월 달이지만 우리가 찍을 때가 지금 12월 말인 건데 이럴 때 이제 망년회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이번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예. 망년회의 뜻이 뭐예요? 올해 한 해를 막 잊어버리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원래 망년의 원래 의미는 예. 나이 차이를 따지지 않는 거를 망년이라고 편안한 해요. 모임이군요. 아니요. 편안할 안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나이 차이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가.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서 망년에는 좀 좋지 못한 표현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해를 잊어버린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올 한해 뭐 제가 안 좋은 게 이 얘기를 지금 할 날에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깊어진 게 예. 이게 어떤 좀 일본식 한자어로 나온 거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서 망년이라는 게 그 어감 있죠. 망할 망. 예. 그것과도 연상이 돼가지고 망년회라는 표현이 어쨌든 좀 좋지 않다. 송년회라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일단 요것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망년 지우는 나이 차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막 나이 차이가 20살 막 30살 나도요. 예.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하여튼 이인노와 오세제라는 사람의 나이 차이가 또 엄청 이제 컸었고요. 예. 옛날에는 몇 살까지 친구 먹었다? 요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 예전에는 우리에 보면은 2~3살 차이가 원래 제일 무서운 선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살 차이만 나도 우리는 선후배 확실하게 하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예의라고 생각했죠. 또 고전 예. 시대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전 시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도 몇 살까지가 친구였다.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아래 위로 10년 아닌가요? 거의 비슷했어요. 9년. 9년이요? 9년까지 가요. 9년. 9년 차이는 그냥 야자. 그게 됐어요. 되게 나쁘게 써먹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빠른 논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빠른 연생. 네, 빠른 연생.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막 족보를 어지럽히는 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근데 꼭 이렇게 형대접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맘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옛날에는 9살까지 다 친구 먹었어. 그런 다음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 만날 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나이나 이제 이런 신분으로 따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정근대적인 사고잖아요. 정근대적인 인간입니다, 제가.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당황하는 게 어떤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왜냐하면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양 문화에서 좀 좋게 생각하는 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는 게 어떤 뭐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일지라도 직원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걸 많이 보거든요.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먹고. 구글 회장 이런 사람. 그런 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좀 너무까지는 아니어도 좀 부러운데 우리는 그런 조직 문화나 위계 문화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자꾸 나이로다가 누르고 권위로다가 누르는데 이래가지고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경쟁력을 갖다가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누르면은 생각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오늘날 참된 리더상이에요. 바람직한 리더상. 갑자기 리더상 하니까 제가 또 책을 썼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그래요? 그 탐독가들 제가 이제 이것도 이런 거는 가끔 말씀하시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리더의 말공부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리더의 말공부. 근데 올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는
그 오후와 나는 나를 벗삼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열알기 첫걸음 그리고 12월 말에 탐독가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 두 개 하나는 이제 리더십 조선지식인의 독서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예, 예. 책 읽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세종, 정조, 담원, 연암, 다산, 허균, 예. 율곡 다 있습니다. 예, 예. 걸출한 별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한번 탐독가들을 통해서 고전 시대의 독서와 삶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또 홍보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예, 자주 떠오르셔. 그 탐독가들 얘기 제가 한 너무 네 번 떠오르죠?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탐독가들?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예, 예, 탐독가들이란 책을 쓰고 했구나. 계시다고. 아. 근데 여러분 많이 얘기하신 거 강조하신 거니까 맞아요. 한번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네, 이제는 나왔습니다. 예,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즐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리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예. 참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이 차를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좋은 친구는 나이 차를 따지지 맞네요. 말고 딱. 예, 맞아요. 덕을 도울 만하면 그러면은 낮은 귀천이어도 스승이 되고 오. 그다음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적어도 친구다. 연암 선생이 히딩크의 리더십을 알고 계셔. 아, 맞아. 이게 히딩크 리더십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은 예. 좀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좀 더 평등의 시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예. 머슴도 나의 친구, 무슨 일에든지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면 돼지를 키우는 하인도 나의 훌륭한 벗이고 의로운 마음으로 타일러 준다면 나무하는 머슴도 내 좋은 친구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암의 멋있는 점은 본인은 사대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보다 권력 높고 자기와 비슷한 권력, 그 당시에는 이제 노론이 권력의 중심이었으니까 예. 또 권력가들과 어울릴 수 있었는데 연암은 그런 권력자들을 좀 많이 위선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대신에 이렇게 늘 낮은 사람들, 그 대신 진실한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서얼들과도 격이 없이 지내고 예. 이렇게 야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 돼지 치는 하인도 나의 훌륭한 벗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 거 읽어보시죠. 예, 좋은 친구란 친구가 없다고 탄식할 것 없이 책과 함께 논일면 된다. 책이 없으면 구름과 노을이 내 친구고 구름과 노을이 없으면 하늘을 나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붙이면 된다. 나는 갈매기가 없으면 남쪽 마을의 회나무를 바라보며 친구 삼아도 되고 잎 사이의 귀뚜라미도 구경하며 즐길 수 있다. 무릇 내가 사랑해도 그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의 좋은 친구이다. 예, 뭐 뜬금없이 이덕무의 글이지만은 또 예. 이 저 연암의 수제자 아니겠어요, 이덕무가? 예, 예. 그래서 이덕무가 친구에 관한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면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두 책도 나의 친구가 되고 예. 나무도 나의 친구이고 예. 그리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면 나의 좋은 친구이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인간은 결국 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왜 반려동물 키워요? 반려동물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긴 하는데 보니까 질투하죠. 질투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그러나 와이프를 자기네들끼리는- 독차지하려고 이 자식들이. 아하.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주인한테는 진짜 질투나 시기, 주인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막 없어요. 반겨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면 나의 좋은 친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근데 그 시기 질투를 가지고 해치면은 안 돼요, 절대. 누구를 그걸 해치려고 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이게 이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거를 좀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순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무 선생의 이 얘기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음. 요즘에 왕따 뭐 이런 거 왕따구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동조한다거나 그런 맞아요. 일이 많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친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친구지. 네.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가 너무 정도를 넘어가면 정말 그러니까 나쁜 습관에 물들 수 있고 맞아요. 불이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그렇지 않은 왕따 되고 소외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의 어떤 좀 질이 조금 부정적이라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쁜 쪽으로 휩쓸려 갈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없다면 그러면은 책과 친구를 삼고 예. 또 어떤 나무도 나의 친구가 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죠. 예. 강아지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그렇게 좀 스스로를 당당하게 살았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마음을 좀 아까 잘 다져서 네네. 굳이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네, 더 맞아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홀로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글 읽어보세요. 예. 오후와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음, 예, 눈 온 날 새벽. 이거는 그렇죠. 이해가 오후와 이거는 선생님이 쓰신 책도 이런 게 이름이 있는데. 의도죠. 네. 예. 눈 온 날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질 않으니 누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까나. 시험 삼아 내 입으로 읽으니 이를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이를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노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랴. 네. 아직 이덕무가 자, 눈이 온 새벽이나 또 비내가 내리면은 친구랑 같이 술잔을 기울이거나 이렇게 수다 떨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친구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랬을 때 이덕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벗삼는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어떤 그런 친구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안에 자아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나는 나를 벗삼는다라는 말이 그냥 외로움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로움을 네.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그런 외적인 친구가 없어도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걸 한자로 오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무가 자기의 좌우를 오우아 거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 이름이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덕무 선생을 정말 이덕무 선생은 정말 요즘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신. 이덕무가 진짜 멋진 사람. 우리가 사실은 연암다음에 원래 이덕무를 꼭 한번 해야 돼요. 예. 이덕무가 이제 생태정신에서는 이덕무 제가 연암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 이덕무라는 인간은 어떤 좀 조선 후기 지성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색깔을 찾는다면은 예. 이옥과 연암과 이덕무 이 세 사람의 색깔이 워낙 명징하게 달라요. 개성이, 예. 스타일이 예. 워낙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고전을 바로 이해한다 그러면 맨날 우리가 고전하면 물론 공자님 훌륭해요. 예. 물론 뭐 맹자 훌륭해요. 물론 삼국지, 수호전 다 좋은 책이에요. 물론 예. 사마천의 사기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나 남의 인문 보지 말고 좀 우리의 어떤 좋은 인문 그런 작가들도 왜 많은데 예. 굳이 그렇게 인문 공부를 한다면은 꼭 뭐 어떤 손자병법만 보는 것이며 왜 굳이 그렇게 어떤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그런 어떤 다른 외국 사람들 거를 보느냐. 예. 좀 우리의 인문 고전 인물 좀 뛰어난 인물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물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덕무 선생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 말씀을 꺼낸 게 네. 그 선생님 되게 좋은 의도로 해석을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덕무 선생을 가지고 뭔가 강좌를 기획한다거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요새 그 인터넷에 보면 네. 아싸 인싸 논쟁이 굉장하거든요. 그럼 아싸 인싸 논쟁.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 그 인사이더 인사이더라는 거 약간 네. 그런 말인데 아하, 오케이. 그 인사들은 자기들 알아요. 뭐 박완수 선생이 가난마저 돈 많은 사람들이 훔쳐간다 이런 말 했던 것처럼 아웃사이더들한 인싸들이 아웃사이더의 외로움까지 자기들을 꾸미려고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싸에서 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느냐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서로 자기 비하하는 그런 재미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는 건데 어느 수준은 좀 넘지 않나 하는 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덕무 선생의 이 주제가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재미있게 시작할 수도 있으면서 향후에는 정말로 이제 그 스스로의 마음을 잘 해서 진정한 뭐랄까 내 마음속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동야말로 진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만큼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만은 그 외로움을 우리가 지금 시대는 많이 외로우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울증으로도 가고 또 어떤 자기를 좌절하고 소외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은 쪽으로 갔잖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있어서 조선 후기 지성사가 굉장히 빛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또 이옥과 연암과 이덕무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시대에는 다 아싸였어요.
그렇네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싸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기보다는 그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예. 나는 나를 벗삼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각자의 길에서 갔을 때 오늘날에 봤을 때 공통점으로 묶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이 사람들을 통해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무 선생은 연암 선생처럼 네. 나이 차이가 좀 나고 네. 스승제자가 아니었지만 정말 좋은 친구를 또 얻게 되니까 네,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네. 언젠가 정말 좋은 친구도 생길 거고 네, 맞아요. 그 열심히 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외롭다고 해서 그거를 도피적인 그런 어떤 이제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예. 또 그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외로움이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지는 않더라도 조용하게 어떤 자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건데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연암과 아까 이덕무를 같이 제가 엮어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친구의 개념은 동지예요, 동지. 예, 동지. 동지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친구의 기본 개념인데 예. 이 연암 그룹은 그거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라고 하는 거는요 한 방에 같이 자지 않는 아내다. 아까 친구가 아내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예, 그렇네요.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족 윤리예요. 가족이 친구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형제 자매를 갖다가 동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피가 같다 그래서 예. 그래서 같은 핏줄을 갖지 않는 형제 자매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지에서 가족 윤리로 예. 그리고 이 우정론을 통해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만 쓴 게 아니라 예.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데로까지 가요. 뭔가 세상을 예. 아름답게 개혁한다거나 예. 또는 뭔가 이 좀 가난한 조선의 현실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으로 예.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가 범죄를 감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사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범죄를 감싸는 걸 의리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내가 뭐 너를 위해서 이걸 감싸주고. 그쵸. 뭐.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서는 할 수 있으나 뭐 상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서로 다 패망의 길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게 우도가 이제 그런 건가요? 그 타락한 세태를 바꾸려는 게. 그런 게 그거는 좀 저는 층위가 달라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잘못된 의리의 예죠. 그러니까 이제 의리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어떤 잘못을 자기 공동체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를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진정한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있다면 진짜 의리라면 잘못을 그렇게 되면 또 통하네요.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고칠 수 있게 해줘야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바른 대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의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자꾸 배타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때문에 의리를 좀 잘못 활용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좀 뭔가 잘못됐다. 그럼 그거를 바로잡도록 꾸짖어 주거나 조언하기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의리이고 그게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간 이제 이 사람들은 창조적인 문학 활동을 했고요. 같이 예. 모여가지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소외된 지식인의 불평지기를 극복하게. 그러니까 혼자라면 외로운데 예.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니까 큰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 교류까지 나아가는 게 이런 친구 담론을 어떤 중국의 그런 어떤 맞네요. 인사들과 사귀면서 예. 굉장히 그런 어떤 이제 창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연안그룹의 어떤 우정 행동을 통해서 좀 더 이 우정론이 그렇게 어떤 자포자기나 이런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좀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좀 어떤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윤리가 되게 소중한 이유는 예. 인간의 세상에 있는 다양한 윤리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는 오륜으로 묶어요. 친의 예, 별서신. 맞습니다. 근데 모든 나머지 윤리는 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뭐 예전에 뭐 신하 임금, 그다음에 어른과 아이, 예. 그다음에 또 뭐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는 수직 관계예요. 예전에. 예, 맞습니다. 근데 부모는 친구와 친구니까 어떤 관계예요? 수평 관계.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예. 이런 시절에 참 중요한 윤리가 우정 윤리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정 윤리를 통해 사회 의식도 배우는 거고, 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정을 갖다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수평적인 소통을 배우게 하니까. 그렇네요. 네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우정이 갖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고. 단순히 뭐 친구 좋다 이 수준을 벗어난 그렇죠.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우정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워요. 근데 이제 뭔가 세상을 원래 그러니까 다른 욕망을 품고 사는 게 그게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외로워져요. 혼자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야 편하거든요. 편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좀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군요. 네, 그거는 제 지론이에요.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편한 거는 대개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동물적인 거예요. 좀 본능적인 것과 관련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많이 외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모여서 또 하나의 좋은 우정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그런 우정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또 이런 연안그룹처럼 창조적인 그런 우정 활동을 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테오 리치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네. 정말로 이 우정 담론이 이제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동료 시민들을 친구로 맞아요. 여기고 네, 맞아요.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리더십이 아니죠.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이 동양 담론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거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 좋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면 절대 나이차 따지지 마세요. 예. 신분을 따지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우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래서 예. 그걸 저거 사우라는 말을 써요. 사우라는 말이 뭐냐면 스승사에다가 버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면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스승이면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선생, 교수, 교사 다 비롯해서 그 선생이라는 그렇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권위로다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선생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세울 때 우리는 그거를 권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권위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권위가 필요한 건데 이 권위는 내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정한 우정 교류를 이루고 싶다면은 예. 이런 나이와 신분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예. 그 마음들이 모일 때 좀 더 좋은 우정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꼰대와 어른을 가르는 게 이런 담론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꼰대냐 어른이냐 맞습니다. 예. 예. 너무 또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10강에서 답을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참.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것만 보시는 분은 뭔 소린가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10강을 다시 보고 보셔야 오십시오. 되는데 저희가 이제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걸 그림을 몇 장면을 보여주고 예. 이 퀴즈를 맞춘 분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제가 책을 준다 저희가 그랬죠. 드리기로 했는데 저자 사인을 저자 사인이 담긴 세 명. 책자를 세 3명한테 명. 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이제 지금 찍는 시점에서는 좀 미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란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잘 적절한 방식으로 추첨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퀴즈의 답은 뭐냐면은 예, 퀴즈 답은 뭔가요? 퀴즈의 답은요. 그게 담배였어요. 그게 담배인가요? 네, 그 사실은 돌멩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따로 안 해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예, 지금 보시고 다시 10강을 한번 더 그렇죠.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이제 두 예. 배로 나오겠죠. 담배라는 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답은 담배인데 그걸 뭐라고 담배를 하죠? 이렇게 탄 부분과 씨가 예, 시가를 갖다가 담배예요. 예. 벽에다가 꽂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 정답자는 추첨을 해가지고 저자 사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답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11강 이 정도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하실 말씀 다 하셨고요. 네, 예, 이번에 1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1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